테크스피즈의 박한진입니다. 요즘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좀 만나보면 걱정이 많으십니다. 특히 그 미국 시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무역 장벽이라든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미국의 수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등장이 스타트업들한테 미치는 영향, 특히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제일 큰 화두죠.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기치하에 그 트럼프가 과거 정부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세 폭탄, 주변국뿐만이 아니라 대상국가를 다변화해 가면서 지금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쓴 게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거의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 중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주변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공장이나 조립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회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자유무역 그 협정이 되어 있어서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알고 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매기겠다.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나 중국을 도와주지 마라. 이런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많게는 60% 관세,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국가들에게도 관세를 매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 상승분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미국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이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달러가 결국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제는 1450원 내외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흐름에 한국의 스타트업, 특히 완제품이나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회 요인인데요. 미국의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회 요인으로는 환율 인상은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그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외국에서 수입해서 만드는 제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상당한 신뢰를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 식품이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제품 역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K 프리미엄, 이 품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마케팅에 잘 사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중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무역 장벽에 걸쳐서 잘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선가 제품을 소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유통상이라든지 현지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에이전트들이 당연히 이제 한국 제품에도 눈을 돌릴 거고요. 그래서 대량 유통에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다. 반면에 위기 요인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 그 원자재의 원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올라가서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도 무역 규제 또는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통관 절차를 또 강화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에 있어서 규제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여전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국가로 옮기든지 아니면 국내 생산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거하고 트럼프 정부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군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펼쳐질지,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트럼프 정부는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무역 장벽도 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가 품질을 높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다른 국가나 다른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의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방안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적드렸던 생산 기지의 다각화,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옮겨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다른 곳,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걸로 해서 관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공략할 때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 제품이 적합한 아주 마이크로 타겟팅한 시장을 찾아서 그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과 시장 진입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플랫폼이긴 한데 너무 아마존에 의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존 사업보다는 쇼피파이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사몰을 만드셔서 매출을 자사몰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브랜딩을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의 정립을 위해서 시간과 자금을 투자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에 따라서 여러 제품을 유통하고 브랜드와 유통 라인을 통해서 신제품을 내놓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하고 자사몰도 만들고 오프라인에 들어가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다른 신제품과 제품 라인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유통 라인을 주로 사용할 건지 등등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입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역전쟁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시국을 어떻게 보면 잘 또 이용을 하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이 뭐든 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유통 라인과 유통망을 확보하셔서 성공적으로 매출도 올리고 현지에서 브랜드도 자리를 잡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이나 전략 수립에 있어서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